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는 않아야 하는 그 순서 히든카드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시면 진단을 듣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너무 많을 거거든요.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할 거고요. 나라라 참새야 님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잘 날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종목은 주가는 계속 위로 날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한강님 오셨네요. 화이팅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님도 오셨고 망고님 또 오승님도 출석 체크 함께 해주셨거든요. 자, 저희 2부 종목 진단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은 특별 진단입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삼성 SD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나요? 네, 삼성 SDI 유튜브에서 삼스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름마저 삼스디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68만 원의 비중은 60%, 오. 현재 10% 수익 중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정상 6개월 내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21년도에 6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그럼 네. 그 사이에 정말 40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구간들 잘 버티셨습니다. 드디어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제대로 타 올라가면서 10% 수익 구간에 들어섰고요. 아, 조금 더 가져가면 수익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6개월 안에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는 삼성 SDI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삼성 SDI 투자 의견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견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한번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운용형님, 보유 의견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삼성 SDI는 작년도까지 별로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안 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미국 쪽에 애틀란티스 중심 합작법인들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에 아마 적용을 확대할 것 같은데 가장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도 본격적으로 좀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사의 가치를 좀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지금 135조 원이고 지금 삼성 SDI가 51조 원입니다. 일단 2025년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실적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밸류를 좀 평가를 하는데 2025년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이 아마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IRA 세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마 영업이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봐요. 한 10조 원 정도. 아마 그렇다면 뭐 삼성 SDI도 물론 혜택을 받으니까 삼성 SDI는 지금 2025년도 영업이 한 3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거의 한 4조 원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 기준으로 가지고 PR이 30배 아래까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20배 아래까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삼성 SDI가 그동안 할인을 받았던 부분 자체가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하게 움직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140조 원이면 삼성 SDI가 51조 원. 캐파로 본다 현재 생산 캐파로 따지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반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 SDI에 비해서. 그 캐파라든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시장 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LG하고 중심으로 한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프리미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삼성 SDI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싸다. 특히 삼성 SDI는 꾸준하게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창출하면서 자기 자본율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자본이 똑같다는 자체는 성장을 거의 똑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그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까지 함께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6개월이면 지금 뭐 올해 안에 뭐 9월달, 10월달 정도에 팔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때 갈 때 제가 그 목표 가격을 잡아드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6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연말에 보고 있거든요. 66, 68만 원. 그러면 삼성 SDI도 아까 비싸게 간다 그랬으니까 10% 정도 올라간 시세인 80만 5, 6만 원 정도가 적정하게 우리 시청자님이 6개월 정도에 안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을까. 그 가격이 85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도 목표는 85만 원 정도 잡아드려도 할 거고, 뭐 선전은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쪽인데, 근데 꼭 이제 돈이 필요하고 또 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매수한 가격이 68만 원이니까 68만 원 정도를 매도하는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체크해 주시면서 85만 원 최종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봐야 되는데요. 채팅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배터리의 아버지 최병훈 전문가님이 삼성 SD를 매도 의견을 주다니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장기 종목을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데 단기적 시세를 보고 팔았다 샀다 또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지 말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전략 매도 의견을 늘 줍니다. 나의 실제 돈의 쓰임새 그 기간하고 투자 기간하고 생각이 실제로 이 기업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배터리 주식도 또 막 사가지고 지금 주식가 뭐 부실주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5년 뒤에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하고 10년 뒤에도 2030년도 성장 엄청나게 할 거라고 하고 주식이 올라가 아무 때나 샀는데 그럼 2030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빠지면 막 손해났다고 그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의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저는 삼성 SDI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까 박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상대 평가를 한다면 24년도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한 4조 천 영업이익에서 삼성 SDI가 2조 7천 영업이니까 현재 시가총액 비교하면 삼성 SDI는 51조 5천억이고요. LG 엔솔 137조니까 지금 120만 가야 있어야 됩니다. 즉 둘이를 내년까지 실적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150% 비싸거든요. LG 엔솔이 이거보다. 비싸보다 주가 높여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주가는 올려서 그걸 맞추도 있는데 그런데 주식이랑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다 올라가는데 과거 20만 원 있다가 80만 갔을 때도 2년 반 동안 안 갔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모멘텀이 없다가 모멘텀이 발생되니까 그냥 그 주가를 타고 가거든요. 그럼 지금도 모멘텀이 SDI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1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럼 이제 3분기부터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왜 매도 의견 드리냐면 6개월 뒤에 돈을 써야 되면 지금 10% 이익이 난 상태예요. 네. 다시 내려갔다 6개월 한 조만간 좀 중요한 변곡점 내려가게 되면 그 주식도 그것도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손해 나가지고 있으면 돈을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쓸 주식이 있으면 10% 이상 났을 때 은행이자 충분히 챙겼으니까 일단은 팔아놓고 비중 60%인데 다른 거는 뭐 이익 났다 치면 그걸 팔든지 아니면 그건 손해 나 있다면 이것도 손해 났으면 돈을 쓰면 내 돈 잃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60%면 팔아서 현금만 해놓고 앞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나 그거 가지고 하시는 게 그래나 지키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얼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장기 종목을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0배, 30배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SDI 목표가는 46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9만 잡았는데 이것은 80만 원만 안착하면 그냥 시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팔고 기다리시는 게 낫다. 10% 이익 챙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단기 하실 분들은 단기 종목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6개월 이후에 쓰셔야 하는데 다시 내려가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1년 이내의 수익 내 종목은 10% 정도 매도하자 하시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삼성 SDI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목표가 85만 원 그리고 손절가 68만 원. 그래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 챙겨드렸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유튜브에서는 삼성 SDI 결혼해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자주 해주셨는데 다만 시청자님이 또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요. 목표가 89만 원, 손절가 69만 원에서 수익 꼭 챙기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상담 활발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채근님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매수가는 5,68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최근 반도체 상승세와 함께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채근님의 종목이 이제 5,680원이 매수가인데요. 조금은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운영용님, 이 제주 반도체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제주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지라고 생각할 건데 예산은 반도체, 이름이 제주 반도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MC칩이라고 멀티칩 패키지라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용 모바일이에요. 이 회사의 전방 산업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라 소재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멀티 MCP 칩을 제품을 공급한 회사니까 즉 회사 실적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업황에 달려져 있다. 이제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제 KH바텍 그러니까 인탑스죠. 인탑스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든 회사라고 했었는데 실적이 괜찮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스마트폰이 안 좋았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더 늘어났지만 괜찮았던 사업 부분 자체가 IM 사업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 사업 부분.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후광을 받고 있는 제주 반도체라든가 다른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을 다른 반도체라든가 다른 IT에 비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또 기대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은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280억 나왔거든요. 본래 회사 그렇게 나온 회사는 아닌데 2021년도에 200억 나왔고 작년도 280억 정도. 앞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작년도 실적이 증가가 좀 돼서 올해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가 작년도 4분기 때 적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1분기 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앞서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IM 사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1분기에 실적을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작년도 4분기 적자에서 이번 1분기 때 의미적으로 작년도 1분기 때 대신 근데 128억 정도 이익이 많이 났어요. 작년도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 자체는 1분기 때 대체적으로 부품을 발주해가지고 4월달, 5월달에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 때문에 항상 부품 회사들은 1분기 때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이번 1분기 때는 흑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 1분기보다는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있어요. 즉 작년도 1분기 때 너무 좋게 나왔다. 기저 효과를 반영하면. 그래서 실적 부분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작년도의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주당 EPS가 700원이니까 현재 주가수는 PER 7배 되는 수준인데 7배 되는 수준 자체가 싸냐 비싸냐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부품 회사들이 7배, 8배면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부품 종목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파트론이 삼성전자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 종목인데 그 종목이 10배, 11배가 평균이거든요. 아무리 좋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밸류상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7,000원 이상 넘어가기 어렵어요. PR 10배가 작년도 실적 주당 EPS가 700원짜리 회사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5,680원에 사셨는데 별다른 어중간한 가격까지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5,680원에 샀으면 앞서 제가 30% 정도 수익을 목표로 보면 적정 주가가 지금 한 7,500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7,000원이 적정 주가예요. 왜냐면 차트상으로 최근 이제 6,500원까지 갔는데 일단 잘못 사셨다 생각하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 종목이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알려진 주식이라 함께 움직이거든요. 일단 바닥은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로 본다 한다면 일단 62동 평선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밸류로 본다 한다면 오버시팅이 나올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장래가치 좋으니까 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반등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업황에 달려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6,000원 잡아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상담 신청을 남겨주셔서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종목인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64,000원이고요. 비중 22% 가지고 계십니다. 골드님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대님, 우주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히든카드 첫 번째 최병훈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나왔던 삼성 SDI하고 롯데에너지 맞아요. 한 2016년도, 17년도부터 계속 보유하라고 그랬던 주식이죠.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은 동박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박 회사니까 지금 동박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 정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롯데에너지가 가장 먼저 해외 말레 진출해서 지금 4만 톤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온기로 이제 3만 톤, 이제 2만 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10만 톤이 말레이시아로 일단 당장은 내년까지는 그냥 있다가 25년도에 이제 스페인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제 정설한 게. 그다음에 25년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공장이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서도 한 10만 톤 정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동박은 전체 2차 전지에서 매출 비중이, 원가 비중이 적습니다. 5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게 양극재가 40, 50%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판매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영되게 양극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아직은 전체 전기차에서 지금 삼성 SDI의 이 롯데에너지는 매출이 60%이기 때문에 SDI가 작년 4분기와 1분기에 여러 가지 조정이 있으면서 크게 이제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BMW 관련된 게 올해 많이 늘기 때문에 고급 사양이라서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든 매출이 늘어나는 게 확실히 좀 보일 걸 보이고요. 5월부터 이제 정설 모멘텀이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동박 회사들이 쭉쭉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는 주가에 대한 메리트이 없고 또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수산 리튬이 반타작 났거든, 고점 대비. 그리고 거기에서 또 빠져서 한 30% 내려가고 보이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전체 소재, 리튬, 니켈, 코발트부터 다 가격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면 양극재는 오히려 마진 폭이 이제 3개월마다 이연되기 때문에 매출에 바로 판가에 영향이 미쳐서 계속 실적에 대한 전가율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이쪽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동박은 SKC도 보시면 하락은 20만 8천에서 반타작 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이렇게 해서 보면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스토캐스틱 항상 받을 때 하락이 완료가 돼요. 솔루션 첨단소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3천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주가는. 그런데 가장 지금 롯데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주봉상으로 이미 주가는 저점을 시작해서 3개 종목 다 시작해서 우상향하는데 아직 공매도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모멘텀이 거의 아직은 적기 때문에 주식이 못 가고 있지만 이미 파동상으로 쌍바닥 정도 반등만 해주면 쌍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늦으면 동박은 빠르면 다음 달 실적이 발표돼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서 빠르면 5월 하순부터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크게 뜬다 이렇게 보시고 장기로 보유하시고 제가 목표가를 내년까지 28만 원 드렸거든요. 맞아요. 매수는 아무 때나 사라고. 1, 2년도 못 버티면 다 100% 먹었다 1, 2년 버텨야죠. 그죠? 그래서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단기 매매자 손절가 57,000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담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좋은 가격대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아직 좀 더 털어내야 할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길게 관점을 보시면서 롯데머티리얼즈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중공업이요. 네, 현대중공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3만 4,500원에 15%요. 13만 4,500원에 15%. 네네. 혹시 언제쯤 사셨나요? 한참 돼서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수- 사놓고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아, 수익이 근데 여기 났는데도 못 보니까 보신 거예요? 예, 최근에 조금 올라와가지고 음. 예, 제가 어떻게 조금 올라왔을 때 팔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요. 네. 최근 들어서 또 조선주 또 상승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윤현영님,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최근에 꾸준히 좀 올라왔어요. 저는 뭐 조선주 여전히 저는 몇 년 전부터 조선주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 이 종목 2년 3년 뒤에 15만 원 이상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 사이에 뭐 16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은 일단 조선주는 분명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인데 문제는 이게 밸류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수주가 많이 늘어났죠. 확실하게 이제 실적은 좋아져요. 이 회사 수주 잔고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2020년도 수주가 11조 원이었어요. 11조 원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수주 잔고가 22조 원, 작년도는 33조 원입니다. 해마다 거의 10조 원씩 늘어났어요. 이 회사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올해 1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대충 약 3년치 정도 수주 일감을 깔고 있어요. 깔고 있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성과도 높은 상태에서 받은 것 자체가 특히 작년도 성과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도 특히 수주 받은 것 자체가 양질이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 5년도 가게 되면 아마 이 회사 거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면 보시면 거의 1조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8,700억, 그 다음에 2025년도 1조 3천 이거 나온다고 좀 봐요.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2025년도를 보자고요. 2025년도가 모든 앞서 이제 2차 전지도 2025년도를 보는데 왜냐하면 올해 경기가 안 좋고 내년도는 시작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2025년도를 보고 가거든요.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2025년도 시작을 보고 가거든요. 네. 그럼 이 회사 2025년도에 영업이 1조 3천억 원에 단기 수익 8천억입니다. 주당 EPS가 9,400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해 가지고 오늘 주가 뜬 걸 뺀다 PER 12배입니다. 자, 경기 관련 종목들 PER 12배다. 주가 싸냐 비싸냐?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수주가 올해도 증가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1분기 때 조선업종의 수주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감소해요. 수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도 수주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부터 조선회사들도 작년도 수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낮춰잡았어요.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수주 모멘텀도 올해는 없어요. 대신 여전히 성과 자체는 강세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턴어라운드고 어려운 국면은 다 벗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지겠지만은 이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조선업종만 유일한 턴어라운드였어요. 다른 쪽 같은 경우 작년도는 다 상반기 정도까지 작년도 하반기 때 적자난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한 철강주도 작년 하반기 때 거의 적자가 났으니까 상반기 때 대부분 다 흑자인데 하반기 때 유일하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 나신 한 조선주밖에 없는데 올해는 대부분 다 경기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 적자가 났던 대한유라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도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러면 매수 자체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싸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턴어라운드 실적이 어려운 게 벗어나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 같은데 목표 수익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2만 5천 원이요. 원래 제가 이게 13만 원 정도 잡아드렸던 쪽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진단할 때 아마 12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 매매할 때는 장이 안 좋으면 10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12만 5천 원까지. 네, 1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12만 5천 원 왔을 때 손절하시는 방법을 말씀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네. 제가 원래 좀 빨리 손절 생각했대서요. 계속 안 올라가지고. 네. 조금 더 올랐을 올라오니까. 때, 조금 더 올랐을 때 손절하시는 방법,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12만 5천 원까지 언제 좀
언제쯤이면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가 궁금하신가요? 짧게만 네.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종합주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반등 목표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2,650 정도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네.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예, 마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일단 2차적 목표로 한다면 그 가격대가 아마 현대 중공업도 아마 1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약간 돌파하는 수준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진단까지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들로 계속 수익 챙겨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고요. 벌써 시간이 10시 27분 지나가고 있네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상담 신청 빠르게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영웅12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77,7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DB하이텍이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단기 투자자는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 장기 투자자는 뭐 내려갔다 살 수 있는데 20%니까 아마 안 사실 것 같은데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단기 매매를 하고 싶으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하고 나서 내가 본전을 지킬지 아니면 어디에 손절할지 이런 생각도 다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83,600원이 4월 4일 날 갔는데 최고 차상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85,400원. 그러면 조정을 들어가는 거죠. 이 이슈가 강성펀드에서 해서 하더라도 지금 지분을 확보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을 한 1,000억 정도 요구를 하면 들어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없나? DB하이텍 지금 부채비율 40%인데 빚 다 갚았어요. DB하이텍은 제가 2010년도 전부터 한 기업 탐구 한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엄청. 그래서 제가 몇천 원부터 네. 6만 원대까지 7만 원대 무조건 돌파한다. 7만 5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 이제 결혼했던 주식인데 6만 원대 이제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네. 투자회신에서 하셨어요? 이혼해라. 그래서 이혼하라 그때 진짜 4만 6천 이하로 간 거예요. 그래서 4만 이하 가면 4만 6천 이하는 재혼하라 그랬는데 네. 어차피 장도 안 좋은데 다른 거 해봤자 돈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할 게 없으면 4만 6천에 사놓고 있어라. 그래서 이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점 돌파하면서 또 빠집니다 이게. 그러면 6만 5천인데 아마 저는 5만 원 정도 내외까지 빠질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견뎌서 과연 내가 20% 샀으니까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물론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내년 뭐 이년 앞으로 계속 성장하니까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2030년도까지는 뭐 20만 원대 이상 충분히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과연 기다릴 수 있는지 그런 게 뭐죠. 그래서 장기로 갔는지 단기로 갔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 단기 목표가를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73,0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물론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잠깐 올라가더라도 쉽지 않 75,000원 일단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는 63,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손절하고 다시 살 수 있으면 모르지만 손절을 안 하시고 좋다고 해서 장기로 간다면 48,000원 정도 다시 5만 이하로 온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슈 어떤 뭐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만 쉽게 본전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은 이미 다 팔았을 걸 보입니다. 네. 네. 자, DB하이텍 단기 목표가 75,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 63,000원입니다. 48,0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강님 종목입니다.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62,200원, 비중은 50%. 자, 카카오 비교적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하지만 비중이 50%로 조금 큽니다. 자, 운영위원님, 카카오 오를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이 종목까지 성장주라 얘기하시는데 일단 매출액으로 봐서는 성장주예요. 이 회사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4조 원인데 아마 올해 아마 8조 원 정도 되니까 3년 동안 그 배가 증가됐으니까 매출액은 30%인데 문제는 뭐냐? 주주의 입장에서 매출액 증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돼야지 주당 BPS가 증가가 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하방이 지지간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카카오는 매출액은 급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영업이익은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출액은 더블 들어가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40%밖에 안 늘어나죠. 그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자기 자본율이 5%밖에 안 돼요. 5%라는 것 자체는 저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 얘기한다 하면 자기 자본율이 ROE가 12%, 15%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성장성이 없이 이익 증가 없이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거리죠.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알파벳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자기 자본율이 20%가 넘습니다. 예. 즉, 그 말은 무슨 카카오가 5%고, 알파벳이 20%라는 것 자체는, 카카오가 5% 올라갈 때, 구글 알파벳이 20%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복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3년이면 더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해 아마 1분기 실적도 아마 가이던스에서 조금 제가 체크한 바로는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PR이 40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계속 행보하지 않겠는가. 좀 긴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손절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길게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하게 되면 그래도 꾸준하게 이익이 좀 증가되면서 가치가 증가되니까 올라가겠지만은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자회사들이 지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카카오뱅크도 이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아마 이익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는 이익이 증가되지 않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그나마 이익이 좀 좋아요. 예,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자회사 실적도 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상장될 만한 회사들은 또 상장되기 때문에 모멘텀도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6만 5천 원 이상까지는 가져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길게 보게 되면 모멘텀 부각이 좀 되면 7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기술적으로는 6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안 잡아도 될까요? 예, 이걸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주가가 지금 앞서 제가 고평가라고 했지만 이때 주가가 올라갈 때가 15만 원대가 고평가지만은 지금도 약간 무슨 고평가 성격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PBR 지표상으로 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PBR이 내려왔다는 자체는 하방은 좀 지지가 되거든요. 다만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빠질 때 오늘처럼 빠질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짧게 대권하는 전략, 6만 2천 원, 6만 5천 원 올라가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6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자 말씀 주셨네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깊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현재 나스닥이 0.7% 넘게 빠지고 있고요. S&P 역시나 0.7% 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우도 0.5%로 오늘 3대 지수 모두 힘이 너무 좋지는 않은데요. 어제도 비슷하게 출발을 했다가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휴젤이고요. 휴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 전에 좀 악재가 있었죠. 네네. 미국에서 승인이 좀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좀 대응 전략 좀 알고 싶어서요.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 악재를 어떻게 견뎌내면 되는지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13만 5천 최근에 사셨겠네, 그죠? 예, 근데 예. 사고 수익이 났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면 바로 손실이에요? 바로 손실 났어요. 근데 메디톡스도 있고 휴젤인데 왜 휴젤을 사셨어요? 그 FDA 승인 관련해서 성인한지 안 난지는 그때 가봐야 알죠. 예, 그죠? 그건 그렇죠. 근데 예상을 했잖아요. 그건 안 네. 났잖아요. 지연됐잖아요, 그죠? 안 났다기보다는 보완. 어쨌든 보안해서 내년 돼야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릴 거예요? 현재로서는 좀 완전 기다리면 결론이 바로 되지 나오잖아요, 그죠? 내년 기다리지 않으면 그냥 팔아야면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서 사실 산 거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샀는 내가 손이 나면, 이제 손실을 손해 안 보고 나오려고 어떤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주식이 이렇게 해서 지연돼서, 저 밑에까지 오히려 저점도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소송진행권도 있고, 여러 가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내가 이걸 계속, 이래서 이익이 나고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투자 판단. 그리고,
지금 왜 보톡스 관련된 주식을 산 거예요? 다른 뭐 2차 전지도 있고 다른 거 많잖아요. 2차 전지 갖고 있어요? 2차 전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늦었어요? 예. 2차 전지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전기차 주변에 타고 다녀요? 아니요. 근데 보톡스는 옛날에 초기 보톡스 할 때 얼마인지 한 번 맞으면 100만 원 됐거든요. 2000년. 지금은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이렇게 맞아요. 저도 뭐 자주 맞지만 보면 저 보톡스 시대는 2018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잘 안 갑니다. 보세요 한번. 메디톡스 같은 게 저도 이제 요 메디톡스도 2만 원 이때 기업 탐방하면서 저는 뭐 15만, 20만 원 이렇게 간다고 주신 58만 간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67만 끝났습니다. 18년부터. 아무리 매매해봤자 수익이 안 나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그 다음에 메디톡스 혼자 단독에 있다가 휴젤이 상장에 들어왔어요. 이때. 요때 본 15년도. 그래서 메디톡스도 내려가고 휴젤은 또 괜찮 올라갔는데 휴젤은 또 여러 가지 대웅장 싸우면서 같이 다 메디톡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 톡신에 대한 그 때문에 서로 하면서 뭐 소송됐고 하면 성장이 안 되는 성숙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기차는 가격을 보고 많이 올랐대. 전기차 가서 물려서 물 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쉽지 않다. 밸류에이션 가격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지난번 여기 급락했잖아요. 2월 10일 날. 네. 악재가 있어서 급락한 거죠. 그죠? 그러면 네. 급락한 주식은 차트를 보고 무조건 급락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요 급락해서 어떤 이유로 하더라도 이 주식이 여기 돌파하지 않으면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급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것은 기본 수순입니다. 그래서 급락한 주식을 절대로 사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면 팔면 건드리지 마시고 오히려 메디톡스가 잘 가다녀. 그죠? 선택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바로 팔고 나오셔야 돼. 지금은 메디톡스는 뭐 그때 이때부터 많이 올라갔죠. 14만 원부터.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보고 경쟁사 2개 있으면 어떤 걸 사야 될지를 고민해서 하시고 지금은 저는 일단은 제 의견으로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팔고 뭐 2만 원 손해니까 최소한 절반은 줄이시든지 아까우면 절반만 줄이시고 아니면 다 팔고 다른 거 가시고요. 2차 전지도 아직 멀었습니다. 2030년까지 성장하니까. 오히려 그걸 많이 빠지면 사든지 아니면 안 올라간 거 사면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회복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리우님 종목입니다. 뉴프렉스 매수가는 6,6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뉴프렉스 오늘 4% 넘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 운영용님, 뉴프렉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뉴프렉스를 샀으면 이거는 딱 하실 겁니다. 아마 메타 관련 테마를 염두에 두고 사셨던 것 같아요. 회사가 이제 FPCB 회사인데 메타의 FPC XR 기기 디바이스 쪽에 아마 실질적으로 회사가 이제 PCB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작년도 그래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XR 기기, MR 기기 쪽과 관련 특히 이제 애플이 지금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6월 초에 MR 기기를 공개할 거다. 그것도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 키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출시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MR 기기 자체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좀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4월 말, 4월 지나면 5월 달 되면 5월 중순 정도 되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아마 6월 달에는 거의 애플이 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럼 애플이 공개가 되면 이런 종목 그때 공개되는 시점에 또 한번 주가가 당장 한 10%, 15% 발에 올라가요. 또. 그래서 한번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방은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작년도 예사가 앞서겠다시피 그런 재료 때문에 FPCB 회사가 그렇게 뭐 실적을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닌데, 작년도에 180억 정도 영업이익 났거든요. 매출액도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1,700억인데 작년 2,600억. 그래서 작년도 144억 정도 난 회사고, 물론 주가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주당 EPS가 600원짜리인데 지금 PR 6,600원이면 PR 11배 되는 수준이니까 FPCB 다른 상대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그렇지만은 앞서 이 종목은 기댈 언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주가는 기다리면
한번 기다렸다가 이들 종목은 하루에 15% 20% 올라가면 2개월 3개월 고생했던 거 보람을 찾거든요. 그럴 만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주가는 뭐 장이 안 좋으면 뭐 6,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냥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로가 노출되면 바로 지금 6,600원인데 아마 8,000원대까지 아마 올라올 겁니다. 현재 흐름 봐서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현재로서는 6,000 뭐 장이 안 좋으면 6,4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서 최악이 6,600원인데 6,100원과 7,800원, 8,000원 사이에서 제로에 따라가 등락을 이용하는. 그리고 만약에 제로 노출되면 따라가는 게 아니죠. 팔아야 돼요. 한 10% 이상 올라가면. 그래서 일단 그 등락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 종목 가지고도 1년에 한 3, 40%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게 등락을. 그래서 현재는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박스권의 하단이니까 비중이 20%네요. 추가 매수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제로 노출을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100원에서 7,800원 사이에서 재료에 따라서 등락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재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